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미세먼지 악화와 관련한 쟁점 3가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3가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요. 첫 번째, 탈원전 정책 탓이냐. 두 번째, 미세먼지 감축 공약 지켜지고 있느냐. 세 번째,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느냐.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옥지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미세먼지 악화가 탈원전 정책 탓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즘 미세먼지로 많이 힘드시죠? 그 미세먼지로 국민적 걱정이 크고요. 건강에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등이 책임 있는 곳에서 이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걱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미세먼지 문제와 원전과는 탈원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한국당은 원전을 줄이고 그만큼 화력 발전이 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원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미래에 설치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고농도 핵 폐기물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7기를 더 짓는다고 그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발전소가 허가되거나 착공이 시작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인 거지. 새 정부 들어서 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또 공약대로 원점은 재검토하고 또 일부는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또 일부는 또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 7기는 전부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가 난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인허가가 난 게 몇 기입니까? 인허가 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부분만 계속 그 부분들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거나 환경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른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부분인 거지 그 인허가가 새로 된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9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새로이 추진된 화력 발전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놓았던 대책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효과는 거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공약을 지금 충실히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2020년까지, 22년까지 그 2014년에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약 7%가량을 감축을 했습니다. 7%가 감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발전 그리고 수송이나 생활 부문별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영역까지 참여해서 이를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간단하게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요. 그 서울의 연평균 농도가 16년에는 26이었다가 17년에는 25, 18년에는 23호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지금 이게 체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체감하기는 조금 멀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중국 등 외부 요인도 있고요. 또 국내 요인도 부문별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미세 정책을 좀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좀 재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실제로 7% 감축됐다는 말씀 외에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어서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뭐 짧게 어떤 대책들이 지금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화력 발전소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화력 발전소 에너지 발전 줄이고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봄철에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일부 가동을 좀 중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셧다운제를 해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17.7%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게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가장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 5176번님께서도 미세먼지 중국발이 큰 것 같은데 왜 합리적으로 논의 제기를 못하고 탈원전 탓만 하는지 중국의 강력한 정책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중국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이제 저희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 국외 기여율이 이제 적게는 38%고요. 많게는 74%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과 좀 느끼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나 겨울철에 고농도시에 중국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중국 탓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기 정체 등과 같은 기상 요인도 있고 또 이제 국내 배출 요인과 같이 이 부분들이 상승 효과가 좀 생겨서 이런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국의 영향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또 없어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제 정부가 중국에게 할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이제 아펙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이 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를 공동 대처하기로 한 사실도 이제 언론을 충분히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민들이 알고 있고요. 환경부와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미세먼지와 관련된 뭐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 하고 있고 또 공동 연구 보고서도 이제 발간하기로 해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송옥주 미세먼지 대책특위위원장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 주장 들은 다음에 송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과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쟁점에 대해서 똑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미세먼지 악화가 탈원전 정책 탓이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방금 이제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은 근거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탈원전 정책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선 그 미세먼지가 이제 국내 요인과 중국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석탄과 LNG 화력 발전소가 이제 국내에 한 60기 정도가 있는데 이 60기에서 나오는 이 배출 물질로 인한 그 미세먼지 오염이 감사원 보고에 한 28% 정도 전체 미세먼지의 한 28%를 차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화력 발전을 줄여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도 계속 화력 발전소를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전 정부 탓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지금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다 지금 신규 원전 계획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는 진행 공정률이 한 30% 이상입니다. 매몰 비용만 약 한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원전 건설을 이제 중단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그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나 이제 수력, 풍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자연 환경은 바람의 색이라든지 또 일조량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자원의 어떤 그 좀 미흡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에는 상당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결국은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화력발전소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소도 줄이자는 것인데 이 의원님 말씀은 원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소를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에일대 콜롬비아대에서 그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 대상국 180여 개국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17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건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세계 최악의 수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라는 정부의 공약이요. 이게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상 전혀 이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러한 그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뭐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 3기를 지금 이제 폐지를 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한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전년도보다 한 7% 정도 감축이 됐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의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국은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오염 물질이 국내에 영향이 한 50%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이제 미세먼지가 최근 5년간 한 30% 저감된 것이 국내에 한 7% 정도 이렇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7% 감축됐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성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온 게 줄여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은 막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국내적으로요. 중국의 얘기는 제가 왜 다음 쟁점에 여쭤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다가 우리가 중국 측에서 오는 그 오염물질이 아직 막심하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 저희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이런 데 공장을 지금 삼동성 지역으로 대거 이전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 한국과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량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로 하겠다고 해놓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국내 대책의 대안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화력 발전소가 60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두 번째는 정부에서 화력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겨우 이제 60개 중에 지금 30년 이상 된 화력 발전소 3기를 지금 폐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화력 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는 한은 이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2만 4천여 개의 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서 이 냉난방 공조 설비에서 이러한 그 배출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경 설비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공장 매연 물질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 배출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설비를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아까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만약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이 규명된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중국 책임을 물을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제 유엔에서도 이제 인접 국가 내 환경 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 규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웨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국제법적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대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는 그 한중 환경 회의에서 정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국의 대응책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듣겠고요. 약속한 대로 두 분께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민주당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도 좋고요. 반론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송 의원님? 네. 미세먼지는 지금 재난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닌 부분인데요. 국민을 안심시키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된 주장이라든지 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게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오히려 38%라 가장 큰 비중인 거고 그다음이 건설기계나 발전소, 교통순으로 나타나 있고요. 수도권을 보면 1위가 교통 부문이 가장 큽니다. 아마 경유차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이 건설기계나 사업장, 냉난방 그런 순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발전에너지 탈원전과 연관시켜서만 미세먼지 정책을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각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만 잠깐 할게요. 그 미세먼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영석 의원께 재발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탈원전 정책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탈원전 정책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배출 원인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송옥주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공장의 어떤 배출가스라든지 또 자동차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특별법도 중앙정부 차원에 이게 지역에서 특성이 있지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송옥주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